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와 투기성 1주택자 규제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등 상급지의 약세가 지속됐습니다. 서울시가 강서, 구로, 금천 등 서남권 교통 인프라 확충에 5조 5천억 원을 투입해 강서에서 강남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30분 줄이기로 했습니다. 철도 노선을 신설하고 도로를 넓혀 서남권을 교통 소외 지역에서 사통 발달 지역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구상입니다.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 준공이 내년 2월로 앞당겨지면서 반세권 도시로 꼽히는 용인 처인구 부동산 시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평택 4공장의 조기 가동을 추진하고 5공장 공사도 재개하면서 평택 역시 미분양 물량이 감소하는 등 시장이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시작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투자를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낸 자산가들은 그렇지 않다.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 안전한 투자다라고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살펴보면 이 재개발 투자는 분양권 당첨보다 입주권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쉽고 그리고 갭 투자보다도 안전한 방식이라고 합니다. 또 어느 시기에 들어가느냐 그 타이밍에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이 매매, 갭 투자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적은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 왠지 어렵게만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그럴 때 필요한 건 바로 전문가의 도움이겠죠.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의 투자 계획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3월부터 또 새롭게 매주 금요일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이분과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SM도시연구소 송성문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금요일로 자리를 옮겼네요. 금요일 날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이제 더욱더 좋은 정보 좀 전해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굉장히 어렵지만요. 그래도 자산 중에서 부동산 시장만큼 제가 업계에 오래 있어 봤어도 느낀 점이 있지만 안전하게 가는 자산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알거나 너무 많은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쳐서 그런 거거든요. 항상 부동산은 결국은 우상향하는 이런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남들이 주춤할 때 여러분들로 움직이시는 이런 지혜를 발휘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하겠습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5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고요. 자, 오늘도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는 문자 사연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8625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부산에 거주 중인 무주택자입니다. 2024년도 초에 마포 푸르지오 어반피스 33평형을 분양받아서 보유 중인데요. 비거주 보유세 강화 이야기 때문에 현재 이 분양권 상태로 매도를 후에 부산 해운대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준공 후에 전세를 주고 계속 보유하는 게 나을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어요. 그러니까 거주는 부산에서 하셔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요즘 여러 가지 세금 이야기가 나와서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정확하게 지금 문자로 주셨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24년도에 분양을 받으셨고 또 부산에 거주하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분양권을 팔아야 되냐 아니면 또 뭐 좀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냐. 근데 지금 요즘 뭐 최근 들어서 나온 얘기들이죠. 뭐 1주택자도 비거주 1주택자한테 보유세를 좀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어반피스가 이쪽에 있는 아파트인데 한번 보시죠. 여기 이 주변은 마레프도 있고 굉장히 입지 여건이 좋은 데입니다. 아주 좋은 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양을 받으셨다 그러면 지금 분양권 상태일 텐데 지금 질문은 뭐냐 매도냐 보유냐 이 얘기인데 자, 지금 만약에 매도를 한다 그러면 분양권 상태에서 매도잖아요. 분양권 상태에서 매도라 그러면 분양권은 일반 세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을 기준으로 해서 1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66%의 정도 세금이 부과될 겁니다. 굉장히 높죠. 그럼 양도 차익에서 66%를 낸다는 건 굉장히 높은 거고 또 만약에 보유를 한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일반 세율을 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그 가격을 좀 추산해 봐야 되는 텐데 제가 봤을 때는 24년도 분양이라 그러면 지금 옆에 있는 마포 아현 3구역이죠.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가 한 2년 전 시세가 약 한 17억에서 한 18억, 20억대 초반 정도 했겠죠. 17, 18억 정도. 이 정도 가겠네요. 20억 조금 안 될 때니까 24년 초면은 이 정도라 그러면 그 당시에 일반 분양을 받으셨다 그러면 뭐 분양가 자체는 한 5천만 원이 좀 안 됐을 시기고 인근 지역가 했을 때는 한 15억 정도 분양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도라 그러면 지금 현재하고는 2년 전과 지금이 최근에 급등한 게 많았기 때문에 차액이 최소 뭐 10억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반 과세를 하더라도 최고 세율 6%에서 45%인데 45% 정도는 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세율 면에서도 사실은 10억의 어떤 수익이 생겼어도 굉장히 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자, 매도하고 만약에 분양권을 매도한다 그러면 66% 내고 또 부산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신 해운대 쪽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자, 지금 현재 물산이나 부산 뭐 이런 대구나 이런 지역들이 조금 이제 온기를 찾아가는 분위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거래량도 늘고 있고 또 지금 뭐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 있대. 해운대구, 뭐 동래구, 수영구 이런 지역들은 굉장히 좀 좋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쁘지 않은 방법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쪽 지역이 좋은 것도 맞지만 이쪽 지역은 더 좋다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쉽게 말하면 지금 여기 위치가 여기 애호개역 바로 초역세권인데 주변에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뭐 굉장히 대단지지만 단점이라고는 세대 규모가 작은 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신축이고요. 초역세권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레프 같은 경우에도 현재 한 27억 정도 시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좀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특별한 상황입니다. 지금 양도세 중과 때문에 급매물이 조금 출현하고 있는 시기이긴 하지만 20억 정도 간다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조금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뭐 지금 주변의 시세를 좀 본다 그러면 뭐 비슷한 상황으로 보면 공덕역 인근에도 뭐 파크자이라든가 뭐 이런 데들이 있어요. 뭐 더샵이라든가 이런 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한 그러니까 주상복합 형태 뭐 이런 오래된 아파트인데도 여기도 한 27억 정도 뭐 26, 7억 정도 가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신축의 어떤 그런 초역세권의 이런 강점을 갖고 있는 입지적인 마포 이런다면은 굳이 뭐 해운대 뭐 이런 지역들이 나쁜 데는 아니지만은 해운대보다는 뭐 당연히 마포 쪽 이런 쪽으로 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마포 거를 보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면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부산시장 뭐 좋지만 서울시장 뭐 들어와서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메이저리그냐 마이너리그냐 이렇게 좀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리그에 계시지 마시고 메이저리그에서 그냥 잔류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질문 주신 내용 중에 비거주 1주택 뭐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으신데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한 내용입니다. 아직 확정된 상황은 아니에요. 다만 여러 가지 지금 설들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아직 지금 뭐 여기 아파트 24년 분양이라면 뭐 입주 시기가 조금 더 1년 정도 남아 있을 것 같고 아직 시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좀 논의가 돼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직 그 1주택자한테 과도한 세금을 물리기는 정치적으로 좀 부담이 있는 정책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보면서 대응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총평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부산 쪽에 거주하시니까 부산 해운대 뭐 이런 쪽도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계속 좀 보유. 이 시기가 지나면 서울 지역 아마 중심 지역은 다시 못 옵니다. 지금 어렵게 서울로 잘 찾아 들어오셨는데 지금 퇴각이 너무 빠르신 것 같아요. 자, 보유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아직 나오지 않은 그 세금 규제 때문에 너무 겁먹고 미리 움직일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입지가 좋은 아파트 잘 선점하셨으니까 급하게 매도하지 마시고 우선은 보유 계획을 좀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 또 마음 흔들리신다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 열어두고 있고요. 이번에는 바로 전화 연결해서 또 고민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그 송파구 삼전동이요. 네. 삼전초등학교 옆에 그 인근 쪽에 그 빌라를 거주 중인데요. 네. 이 지역이 그 과거에 모아타운 한번 추진됐었어요. 네. 그랬다가 이제 무산되긴 했는데 또 뭐 도심 복합 재개발이 뭐 다시 추진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네. 좀 뭐 이게 되는 건지 어떤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송파 삼전동의 삼전초등학교 인근에 그러니까 거주 중이신 상황이시라서 사실 뭐 네. 이사를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네네네. 그런데 이제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셔서 연락 주신 것 같아요. 한번 하나하나 분석해 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삼전동 근게 지금 갖고 계신 거고, 지금 빌라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단독을 갖고 계세요? 빌라 갖고 있습니다. 아, 빌라 갖고 계시고. 거기가 그 모아타운 추진하고 그런 거, 뭐, 오래 사셨나요, 여기서? 네, 뭐 제가 한 10년 정도 아, 거주했고요. 그리고 이제 모아타운 설명회 네. 송파 구민회관에서 할 때도 가서 아, 3년 전에 예, 그때 예. 막 설명하고 그럴 때 모아타운 얘기할 때요? 네, 예, 네. 그때도 가보셨어요? 습니다 네. 예, 그럼 뭐 내용을 뭐 많이 아시겠네요. 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궁금하신 거는 그럼 이게 지금 앞으로 뭐 아까 복합 개발 얘기를 하셨는데 네, 네. 예, 민간 복합 개발로 지금 뭐 좀 움직임이 있는데 이게 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네, 저한테 네. 여쭤보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될 건지 미래를 궁금해 하시는 거고요. 네, 네.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알 수 있는 건 없죠. 왜 그러냐면 정비 사업은요 철저하게 주민들이 어떤 그 추진한 그 의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동의라고 하는 건데 주민들이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해지잖아요. 그죠? 네, 네. 예, 그래서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 지역에 대한 얘기 또 제 의견을 또 듣고 싶어서 연락 주신 거니까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근데 알겠습니다. 자 보시면 뭐 삼전동 저한테 상담 오신 분들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뭐 다른 지역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물론 좀 강북권하고는 굉장히 좀 내용이 좀 달라요. 그래서 강남권에 진행하는 곳들은 이미 첫 번째로 알고 계셔야 될 거는 강남에는 신통기획이라든가 이런 게 많지 않죠. 네. 예, 뭐 대부분 모아타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역삼동이라든가 뭐 양재동 뭐 이런 지역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 네. 왜 네. 그러냐면은 이 노후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그래요. 그래서 아, 신축들이 예. 많이 들어와 있고 강북 지역은 아직 개발이 안 된 지역들, 또 개발하기가 어려운 지역들 이런 들이 많아서 아직도 노후도가 많은 데가 많지만은 특히나 뭐 송파나 강남 쪽은 이런 쪽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거고 그래서 모아타운을 추진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뭐 과거 모아타운 진행했던 거하고 좀 다른 점들이 조금 보이긴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정비 사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기를 보유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는 지금 얘기할 건덕지가 아니고요. 그리고 네네. 앞으로 어떻게 되냐 안 되냐는 지금은 과거와는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다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위치를 설명드리면 삼전동 지역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래쪽이 이제 한 3군데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위쪽이 이렇게 진행하고 한 5군데가 추진을 했고 또 진행을 움직임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된 지역은 없지만 이렇게 가는데 자 보시자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는 과거 3년 전에 모아타운 추진했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유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자 말씀하신 대로 도심 복합 사업을 민간 도심 복합 사업을 지금 추진하게 됐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이 얘기는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네. 이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좀, 예. 뭐 지금 아직 진행은 없죠.
네, 작년부터 얘기만 나오는데 뭐 구체적인 게 없어서. 예. 네. 그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는데 이 법이 사실은 2024년도 나왔었어요, 초에. 그런데 이제 네. 25년 작년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만들어졌죠. 그런데 네.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면요, 그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가 네. 만들어져서 올 1월 5일 날에 조례가 공포가 됐거든요. 그럼 이제 시행이냐? 그건 아니고요. 조례를 또 시행하려면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이 또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서 아마 지금 공람 거쳐서 이게 지금 서울시 계획은 6월 1일부터 시행이 될 거로 보여져요.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이 되면 이제 이 얘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도심 복합에 대한 얘기. 그래서 작년서부터 지금 진행한 게 안 되는 게 아니고 법이 시행되지 않아서 그랬던 겁니다. 조례가.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과거에 3년 전에 없던 거잖아요. 근데 네, 그렇죠. 예, 모아타운하고 차이는 뭐냐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뭐 노후도 편하게 해주려고 한 거거든요. 지금 안 되는 데들. 자, 20년 노후도 보는 거고요. 그리고 50%만 동의하면 된다. 도정법에서는 30년에 60%잖아요. 그런 건데 이것도 복합개발도 20년에 60%란 말이죠. 이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좀 편하게 니네들 사업해봐라. 이게 과거로 보면은 역세권 사업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역세권 그 재개발 있죠? 네네. 역세권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 뭐 역세권 뭐 반 정도만 사업지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인데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지금 시작이 돼서 과거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로 간다. 이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첫 번째는 민간 도시 복합이 3년 전하고 다른 게 생겼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모아타운 했었잖아요. 네네. 이 모아타운이 지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인데 이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월 27일부터 개정된 법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과거에 진행했을 때는 조합 소집할 때는 80% 받았어야 됐어요. 동의율을. 근데 이제 네네. 75%로 완화를 시켜줬고 또 뭐 신탁 방식으로 들어가는 것도 이제 굉장히 쉬워졌단 말이죠. 개별적으로 주민들이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신탁 방식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탁 방식이 들어왔다는 건 뭐냐면 개정됐다는 건 뭐냐면 신탁으로 옛날에는 전체 면적이 한 3분의 1 정도로 신탁을 해놓고 신탁사가 참여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개정이 돼서 그냥 50% 정도 주민들이 동의만 하면 추천만 하면 신탁사가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모아타운도 3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달라졌다. 그래서 모아타운 할 여건도 많이 좋아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달라진 점이에요. 법이 바뀌었죠, 두 개 다. 그죠? 네네. 가장 중요한 건 3번입니다. 이 3번은 뭐냐면요. 이 지역의 위상이 달라졌어요. 3년 전하고. 네. 뭐냐면 3년 전에 여기 이 잠실에서 제일 비싼 게 엘스죠? 이쪽으로. 네네. 엘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리센치 있고 트리즘 있고 뭐 이런 아파트들이 있죠. 지도를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면 자, 한번 보자고요. 지금 삼전동이고요. 요 위로 보면 엘스 리센츠, 트리즘, 뭐 이렇게 레이크 팰리스 이런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1, 2, 3, 4단지까지. 자, 이렇게 있는데 과거에 지금 3년 전에는 엘스 얼마 했었냐면은 33평 기준으로 얼마 갔을까요, 그때? 한 20억, 23억 정도 갔었어요. 20억대 초반. 네. 3년 전에. 지금은요. 네. 지금은 얘 35억 갑니다. 엄청나게 올랐죠. 뭐 느끼시잖아요. 주변에 그 가격으로. 네, 그렇죠. 잠실이 지금 제일 핫하지 않습니까? 가격이. 지금 35억대 가고요. 요 바로 위에 있는 레이크 팰리스라든가 이런 것도 있죠. 3, 4단지. 얘네들도 33억, 평당 1억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3년 전하고 너무나 많이 급등했다는 거죠. 뭐 잠실 5단지 뭐 40억대가 넘고 42억 정도 가고. 최근에 여기 르엘이라고 있죠. 또 네네. 잠레아라고 또 있습니다. 옛날에 재건축을 진주 아파트 재건축을 하고 또 미성 클럽 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파트인데 얘네들 지금 신축인데요. 한강변 입지는 아닙니다. 지금 한 45억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삼전동이 정비 사업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가격을 받겠죠. 그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은 세모표입니다. 아직은 뭐 확정된 건 없어요. 다만 좀 장기적으로 좀 그 보유가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어디를 들어가야 돼? 여기도 구역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한 세 군데도 있고 위에도 있고 상단 하반 뭐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거는 초등학교 쪽이라니까 하단 쪽인데 위쪽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가 먼저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체적인 움직임이 좀 같이 움직임으로 갈 수 있다. 저는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위상 정비 사업이 많이 바뀌었고요. 새로운 게 생겼고 모아타운도 굉장히 좀 좋아졌다. 세 번째는 전체적으로 잠실의 위상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이유 중에 요 잠실 우정 4차 있잖아요. 네네. 바로 옆 동네잖아요. 요 옆에 지금 최근에
모아타운으로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지난달에. 그래서 네. 아마 이런 분위기 여파도 조금 많이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아요. 자, 이런 이유로 한번 조금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데 너무 섣부른 뭐 기대감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한번 이렇게 차분히 또 지켜볼 그럴 만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쨌든 입지적으로는 계속해서 가져가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거주 중이신 집이잖아요. 조급함은 조금 내려놓고 멀리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해결해드리고 있지만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또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계시는 이 재개발 분야와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자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성문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이제 다음 주부터는 화요일에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무료 세미나 안내 부탁드려요, 대표님. 네. 세미나 화요일 날 진행을 합니다. 제가 화요일 날 진행할 때는요. 이번에는 세금 규제 피해가는 재개발 투자라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지금 재개발 시장이요. 굉장히 지금 핫합니다, 사실은. 근데 전반적인 아파트 규제에 맞물려 가지고 조금 가려져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오히려 굉장한 좀 타이밍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금 규제하고는 관련이 없고 아니면 또 세금 규제에서 좀 피해갈 수 있는 약간의 뭐 어떤 그 우회처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재개발인데 그 중에서도 피해가는 종목이 좀 따로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그런 지역은 어딘가에 대해서 제가 세미나 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셔서 좀 좋은 시간 만들기 바라겠고요. 시간이 나면 오시는 데가 아니고요. 시간을 꼭 내셔서 오시게 되면 좋은 시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다음 주 화요일에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오늘 우리 첫 번째로 살펴봤던 문자 사연 보내주셨던 시청자님의 고민도 이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었잖아요. 연일 정부에서 이 세금 규제, 특히나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이야기를 계속 다루다 보니 이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세금과 이 부동산을 뗄래야 뗄 수 없게 고민을 함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올해 부동산 시장 세금 규제가 너무 강해지는 거 아니냐, 앞으로 어떻게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을 강의로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네,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얘기를 좀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일단 시장 자체는 굉장히 조금 위축되어 있는 게 사실이죠. 왜 그러냐면 연일 그 세금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쏟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내용들하고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 또 우리가 뭐 어떤 거를 좀 준비해서 피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최근 언론 기사들입니다. 이 언론 기사들인데 보시면 또 다 좀 자극적이죠. 강남 서초 아파트값 100주 만에 꺾였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위축이 되고요. 강남 상구 용산 하락으로 전환했다. 또 강남발 집가 하락세가 지금 한강벨트까지 영향을 준다. 중심 지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헤드라인 뉴스인데 사실 시장은 좀 급매물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나오고 있고요. 다 중심지 지역으로 대상으로 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지금 강남권이라든가 한강벨트 이런 지역들은 최근 1년 사이에 급등한 지역들입니다. 뭐 강남권 같은 경우에 한 20억 뭐 기본으로 올랐고요. 그다음에 한강벨트에 있는 뭐 마용성이라고 이런 지역들도 한 10억 정도가 상승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 쪽에서는 아무래도 양도세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런 어떤 보도들이 나오고 급매물이 좀 몇 억 싸게 나오는 겁니다. 20억이 올랐는데 3억을 싸게, 5억을 싸게 내놓은 게 사실은 그렇게 싸게 내놓은 건 아니겠죠. 아무튼 지금 이런 게 시장의 분위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유는 뭐 말씀드렸듯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부활됐죠. 그래서 이제 5월 10일 이후부터는 중과세를 지금 책정을 하게 되는 건데 굉장히 다주택자들은 부담스러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될 시기가 오는 거겠죠. 어쨌든 이런 이유 때문에 시장은 급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다. 또 두 번째로는 보유세, 다 세금에 관한 얘기인데 보유세에 대한 인상에 대한 얘기가 있죠.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에 대한 세금 종부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분위기가 있는 것이고, 장특권에 대한 1주택자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 손을 본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얘기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세금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온 건데요. 자, 보시죠. 세부적으로 보면 양도세 중과는 최대 80.5%까지 부과된다는 거 아실 겁니다. 최대 세율 45%에 중과세율 합쳐서 30%, 3주택자는 30%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급등한 지역들, 고가 지역들 이런들이 사실은 부담을 굉장히 크게 지금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지금 얘기할 수 있는데 보유세에서 지금 건드릴 수 있는 거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좀 상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모르는 겁니다. 미확정이고요. 하지만 곧 발표될 공시가격이 지금 나올 건데 아마 공시가격은 건드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 작년보다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공시가격이 오를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참고로 뭐 한 7.86% 정도 공시가격이 올랐습니다. 올해는 작년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두 자릿수 정도 상승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 공시가격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올린다 그러면 굉장한 세금 폭탄이 되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종부세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어느 정도 상황이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가주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죠.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1주택자에 대한 얘기인데 결국은 보유와 거주의 비율이 있었는데 자, 보시게 되면 보유의 4%, 거주의 4% 정도의 어떤 그 혜택을 봤었는데 이제는 거주에 대한 비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높여볼까 이런 안이 하나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양도 차익별로 또 양도 금액이 컸을 때 한 80% 적용하고요. 또 아니면 한 50%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안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직은 확정 단계가 아니라 너무 뭐 이렇게 일희일비를 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은 좀 준비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자, 결국은 세금 압박이죠. 세금 압박은 결국은 뭐냐면 세금 압박의 카드의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결국은 수요 억제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수요를 억제하는 이유가 있죠. 다 이 그림입니다. 입주 물량 많이 보여드렸지만 앞으로 3, 4년간은 서울에 공급 물량이 없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 바로 129 대책을 내놓은 거죠. 129 대책에 6만 가구 공공부지라든가 유휴부지를 통해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시장에서는 이거를 못 받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하고는 안 맞는구나. 그래서 바로 꺼낸 것이 세금 압박인데 결국 세금 압박으로서 공백비를 인정한 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앞으로 공급해야 될 건 없다는 걸 이제 확인시켜 줬거든요. 자,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되냐? 매물 장기죠. 당연히 4월 이후. 왜 4월 이후냐? 서울 토지거래 허가 기간이 있기 때문에 4월 이후에 되면 매물이 이제 판단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거래가 되든 아니면 이제는 보유를 하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수급 불균형, 수요 공급의 불균형은 뭐 불보듯이 환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화될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임차 시장의 대혼란입니다. 임차 시장이 왜 혼란스럽냐면요. 임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없는 거는 매매가에도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임차 시장 자연적으로 늘어나오는 임차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혼란이거든요. 그럼 기존 물량도 지금 매매로 다 없어지고 있고요. 또 새로 나오는 물건도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매매가 재상력이 압력이 큰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가 없는 서울 아파트의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서 찾는 겁니다. 자, 결국 뭐냐? 시장은 우상향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업계에 여러 오랜 30여 년 시간에 있었지만은 결국 시장은 부침은 있지만 결국은 가격은 우상향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 한 가지 방향성만 보고 간다 그러면 지금 뭘 해야 될지 결론이 느껴지는 거죠. 자, 뭘 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부담 없는 걸 해야 됩니다. 지금 아파트 사면 큰일 나죠. 왜?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살 수도 없지만. 자, 그래서 초기 재개발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가격이 싸지만 좀 지나면 큰 재산으로 올 수 있는 게 재개발이거든요. 여기서 세금 규제 대안까지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자, 최근에 지금 아파트, 연립, 빌라의 가격이 상승세가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5년간 빌라의 지금 그 매매 지수입니다. 전부 다 상승하고 있죠. 이거는 평균치입니다. 재개발 지역은요, 굉장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개발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유일하게 지금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종목이고요. 자, 주택수 제외인데요. 주택수 제외 신축 빌라를 만약에 1주택자나 무주택자가 샀다. 이랬을 때는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이런 데서 혜택을 보죠. 취득세 중간은 당연히 안 보죠. 취득세 8% 내야 될 거 1%만 내면 되고요. 또 종부세는 주택세 포함이 안 됩니다. 또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평생도록 중과받지 않습니다. 이런 혜택 종목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상한 거에 헷갈려서 머뭇머뭇하시는 타이밍만 놓치는 것이죠. 시간 놓치지 마시고요. 이런 좋은 시간에 작은 돈으로 나중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재개발 투자 분명히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투자에 앞서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그 세금과 관련된 부분까지 짚어드렸습니다. 간략하게 또 정보를 또 이 정확한 짧은 시간에 전해드리느라 좀 요약해서 드렸는데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또 송성문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화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여하시면 이 세금과 관련돼서 어떻게 좀 규제를 피해서 입지가 좋은 곳에 투자할 수 있는지 지역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역시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금요일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투자해볼 만한 유망 투자 지역 분석하는 시간 이어갈게요.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원부동산연구소 최혜정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요즘 제가 많이 느끼는 것들이 있는데요. 장을 보거나 외식을 할 때, 정말 물가가 정말 무섭도록 많이 오르는구나, 이런 거 느끼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 많이 받으시죠? 예.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물가 상승을 이렇게 체감을 하는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더 크게 느껴지실 겁니다. 예. 내가 어렵게 모은 이 현금 자산이 녹아내리고 있는 거죠. 정말 이렇게 그런 거 느낄 때마다 가슴 쓰리고 한데, 이렇게 아파하면서 주저앉아만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방법 있습니다. 이 부분 해결하는 방법. 바로 미래 비싼 아파트, 정비사업 지역의 빌라 투자로 선점하는 거 아주 현명하고 옳은 투자의 방법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이를 실현하기 위한 투자 유망한 정비사업 지역 잠시 후에 2개의 지역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부동산 가격이 뭐 2배 뛰었다, 3배 뛰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참 많이 하지만 정말 마트만 가봐도 물가 역시 우리가 사 먹던 과자 한 봉도 2배 가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금 가치가 줄어들 때 이 현물 투자는 꼭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분들 부동산 투자 고민하고 계시죠? 저희 전문가들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님과 함께 그런 두 지역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 영등포 안에 있네요. 어떤 곳인지 바로 소개해 주세요, 대표님. 예, 영등포구 대림동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기가 정말 흙 속의 진주처럼 정말 보석 같은 곳 바로 여기인데요. 예, 여기 정말 관심 가지고 주목하셔야 될 곳 바로 여기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우수한 자치구면서도 1억대의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매물들이 있는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근 1년 안에 초역세권으로 변화될 곳이 또 여기이고 1억대 투자로 20억대 이상의 아파트, 비싼 아파트를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보석 같은 여기, 예, 바로 영등포구 대림동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 위치적인 부분 말씀드리면은 권역 생활권의 구분해서 보면은 바로 서남권에 해당이 되고 영등포구, 한강을 끼고 있는 자치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서남권 발전 방향에 대해서 주거 환경적인 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노후 주거 지역을 개선해서 공공 지원도 강화를 한다 이런 부분 가져가고 있고 또 지벨리 연계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단지죠.
연계 직주 근접을 통한 주거 환경 개선과 생활 편의 시설 그리고 다양한 주택 유형을 공급한다라는 것에 발전 방향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정비 사업 지역에 투자한다는 거 이렇게 정책적으로도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유리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의 중심지 체계를 보면은 이 3도심 7광역 중심 그리고 12지역 중심의 도시 설계를 가져가고 있는데 바로 이 영등포구는 3도심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이 3도심이라는 것은 서울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이끄는 국가 수준의 핵심 거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서울 도심과 강남 그리고 여의도 영등포 오늘 소개해드리는 투자 유망한 지역 바로 영등포구 안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 3도심의 하나인 바로 영등포는 국제금융도심에 대한 발전 방향성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제금융에 대한 중심지로서 어떤 역할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 여의도 영등포 간의 상호보완적 도심 기능에 대한 분담 그리고 영등포 산업 지역을 재생하고 정비해서 신산업 일자리 중심 공간을 육성한다는 발전 방향 가져가고 또 하나는 국가 수준의 매력적인 도심 환경, 선안권 생활 문화 중심지 조성에 대해서 발전 방향성 가져가니까 주거 환경도 좋아지고 일자리도 늘어나는 이러한 형태의 발전 방향성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의 요인을 두루두루 많이 갖추고 있는 곳이 여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어떠하냐? 바로 영등포구. 지난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지였던 곳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공업 지역의 82%가 다 여기에 또 유치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산업들이 점차 기능을 상실했죠. 노후되어지고 이런 도태되어지는 이러한 현상 속에서 서울시는 개발의 압력을 느낀 거죠. 개발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서남권 대개조 프로젝트까지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서 또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왜 여기에 투자 유망한 정비사업 영등포구 대림동을 소개해 드리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은 대림 삼거리역 역세권역에 폭발적인 잠재력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도 보시면은 이 신안산선 대림 삼거리역 신안산선이 내년이면은 또 개통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정비사업 예정 지역이 여기에 위치합니다. 200m 거리에 노후율은 90%대고요. 저층 주거지. 이렇게 초역세권으로 해서 변모됐을 때 바로 여기가 정비사업 투자하기에 사업하기에 아주 좋은 자리로 탈바꿈되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가치 창출을 하기에 좋은 위치를 가져가게 된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지벨리의 배후 주거지역이기도 합니다. 여기 국가산업단지가 바로 여기 있고 또 여의도가 있죠. 여기에 일자리 창출. 그 중심 속에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유망 사업 지역이 위치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영등포구의 전반적인 정비 사업, 87개 이렇게 많은 정비 사업이 현재 속도전에 불이 붙고 있죠. 전체적인 이렇게 개발이 완성이 돼서 신축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영등포구의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효과도 아주 클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신안산선 노선도 소개해드리면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유망 사업지 여기에 위치하고요. 대림 삼거리역에서 200m 거리에 위치를 하게 되고 신안산선입니다. 무엇보다도 바로 여의도에서 내정거장 10분 거리에 있게 되는데 여기 26만 명입니다. 일자리 창출. 이 부분도 배후 주거지로 해서 역사가 생기면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가져가니까 이 부분도 경쟁력 높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무엇보다도 지벨리에 대해서는 이 지벨리 1단지부터 3단지까지 해서 바로 여기에 기업 수가 15,000곳이나 해당이 되고 근로자 14만 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업지 예정지 여기에 위치하는데 여의도 지벨리 여기에 많은 젊은 일자리 창출을 그대로 배후 주거지로 흡수하게 되는 위치 가치 갖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서남권 대개조,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서남권 대개조 일환으로 공업지역 혁신 전략을 가동한다고 했는데 신산업 중심의 복합 혁신 공간으로 대전환을 추진한다고 보도 자료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계획안에도 2040 계획안에도 이런 내용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 이랬던 곳이 이렇게 이러한 개발, 이러한 대규모 개발의 지금 시작점 지금 매수 타이밍인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87개의 정비 사업지를 모두 챙기겠다는 영등포 구청장의 이런 포부도 우리 기사에서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었던 거고요. 예. 그렇다면 87개의 이 영등포구의 정비 사업이 무르익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여기 대림 삼거리역 200m의 여기 유망 정비 사업 지역의 주변에도 이렇게 다수의 사업들이 현재 무르익어 가고 있죠. 유심히 또 여기를 들여다본다고 한다면 이 역세권 주변으로 역세권 사업들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눈치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기 역사가 개통이 됐을 때 주거지 저층 주거지의 노후율이 90%라면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죠. 이런 지역 미리 선점해서 소액 투자 가능하게 해서 미래의 수익 크게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지역들 흙 속의 진주 같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 발굴하는 거 정말 유리한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입지 분석 들어가 보면은 여의도가 있죠. 26만 명의 일자리, 15만 명의 지벨리,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에 30평대 거의 20억대 거의 시세 거의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유망 사업지가 여기 있습니다. 사진 보시면 뭐 일자리 있고 역세권에다가 주변에 대장 아파트 20억대 있고 사업성 아주 좋은 곳 바로 여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이 부동산 가격을 견인하는 가장 큰 요인은요 풍부한 수요층입니다. 일자리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이 대거 일어나는 곳이 여기인데 바로 1위가 강남구였고요.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많은 곳, 2위가 서초구, 3위가 영등포구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영등포구의 바로 여의도는요. 우리나라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 수 5명 중 1명이 여기서 종사를 하고 무려 26만 명의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는 곳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 자체 안에 영등포구 자체 안에 이렇게 많은 일자리 창출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개발들이 실현됐을 때는요. 어떤 자치구보다도 가장 월등한 부동산 가격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소개해드리는 사업 유망 지역 여기 위치하고 있고 여기 바로 대림 삼거리역 200m 노후율 90% 기존 주택수 116호 바로 여기 주목하셔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의 뭐 19억 5천 거의 20억대 가격 가져가려는 분위기 가져가고 있고 투자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신안산선 2027년 개통 예정인데 바로 거기 2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노후도 90%로 역세권 재개발의 기대감이 매우 높은 개발의 압력이 높은 곳이고 무엇보다도 1억대 서울 시내에 이러한 위치에 1억대 이제 없습니다. 1억대로 미래가치 높은 미래 20억대 이상의 아파트를 노려볼 만한 여기 흙 속의 진주 같은 그런 지역 유망한 사업지 여기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 주세요. 매물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연락 주세요. 자세한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의 도심권 그 3도심 안에서 1억 원대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을 일러드렸습니다. 영등포 대림동에 대한 분석 도움 드렸는데요. 이 지역에서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 방송 시간 외에도 전화 상담 외에도 최혜정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도록 1:1 대면 상담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자금에 따라서 1억에서부터 4억까지 그 금액에 맞는 투자처가 어디인지 그 금액에 따라서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한 분 한 분 만나고 또 그에 맞는 투자 전략 세워드리는 시간이니까요. 대표님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역으로 떠나볼 텐데요. 이번에는 강동구에 위치한 곳입니다. 바로 전해주세요, 대표님. 강동구 고덕동 고덕 2-2구역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끝에는요 한강이 있고요. 여기는 고덕 비즈밸리 38,000명의 일자리 25개의 대기업들이 입주한 곳이 바로 여기고요. 또 하나는 바로 9호선이 2028년도에 개통 앞두고 있고 무엇보다도 고덕 2-2구역이 여기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딱 붙어 있습니다. 9호선을 낀 단지로 해서 거듭날 곳 고덕 2-2구역 매우 위치같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녹지율도 풍부하기 때문에 웰빙 주거 환경 가져가고 학군도 좋습니다. 이러한 투자 지역
정말 탐나지 않으신가요? 예, 여기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 지금 현재는 이랬는데 지금 앞으로는 이렇게 될지요. 바로 여기인 거. 이 사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다면 입지에 있어서는 이 강남 4구에 해당되죠. 강남 3구에 대한 이 부분 그대로 흡수하고 있는 바로 여기. 예, 강동구의 위상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높고요. 예, 무엇보다도 그러한 이유는 한강을 끼고 있는 고덕, 그 안에서도 9호선을 끼고 역세권 단지로 거듭날 바로 고덕 2-2구역, 바로 여기에 위치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여기가 좋은 이유, 한강 라인 주택 공급량 확대 발표가 있었습니다. 집값이 많이 오를 곳, 수요가 많이 오를 곳, 예, 바로 여기입니다. 집값 상승 견인하는 선호 지역은 한강변 라인을 따라서 집값 상승을 견인하게 되겠죠. 예, 6년간 총 19만 8천 호의 착공을 집중할 거고 바로 그 섹터 안에 고덕 2-2구역이 위치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정비 사업 중에서도 사업성 가장 좋다는 역세권 사업을 적용하기 좋은 곳이 또 여기입니다. 예, 2030 서울 도시환경주거환경 정비 계획을 보면은 역세권 일대 250m에 해당이 되면 준주거 상향으로 해서 사업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서울 시내에 이렇게 적용되는 곳 거의 없죠. 하지만 여기 바로 250m의 전체의 구역이 포함이 돼서 역세권 개발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업성이 좋다는 것은 주민 동의 받기도 좋아서 개발이 빠르게 진행될 그런 기조에도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신속통합기획이란 무엇이냐? 재개발, 재건축 단지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지원하는 공공지원 계획입니다. 예, 보시면 구역 지정까지 5년 걸리던 것을 2년으로 해서 보통 18년 걸리던 것을 한 12년 정도까지도 전체적인 기간이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그렇다면 신속통합기획의 사례를 보면 양산지구, 예, 신림지구, 예, 조감도 보시면 정말 화려하죠. 예, 신속통합기획으로 개발이 되면은 더 유연한 도시계획 기준 적용, 계획과 시민은 신속 정확하게, DJI는 이렇게 다채롭게 이러한 식의 개발을 고덕 2-2구역이 키워나갈 수 있는 곳 바로 여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한강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프리미엄으로 해서 아파트가 여기에 빌라가 아파트로 변화됐을 때 비싼 아파트로 해서 변화될 수 있는 부분 가치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무엇보다도 교통의 혁신, 9호선 연장, 세종포천 고속도로, GTX D 노선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보훈병원역에서부터 샘터공원까지 예, 여기 고덕 2-2구역이 샘터공원역, 여기 역사 9호선, 예, 강남까지 20분 거리에 바로 여기를 끼고 개발이 되었을 때는 역세권이 주는 프리미엄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미래의 비싼 아파트를 기대할 수 있는 곳 바로 여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세종포천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2027년에 예정을 두고 있고 GTX D 노선은 김포에서 강남 찍고 강동 경유가 확정이 돼서 2035년 개통 앞두고 있습니다. 광역 교통망이 이루어지면서 기업과 사람이 모여들어서 강동구의 위상 더욱더 높아질 기조에 있다. 지금은 초기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 가미 안 된 저렴한 가격에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 투자할 수 있다는 것도 메리트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고덕 비즈밸리가 있죠. 내 집 앞에 9호선을 끼고 예, 일자리, 이들의 배후 주거지로서 자리하게 된다면 또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비싼 아파트, 부촌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 예, 이런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예, 강동 리버그린 웨이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예, 재개발 2010년부터 추진해 오다가 어느새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죠. 지금은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주변의 시세도 받쳐주니까 수익성도 나오고 예, 통합개발, 역세권 개발,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개발의 방식. 지금 밑그림 가져가는 초기 시장이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하지만 사업이 진행되면서 단계별로 가격대가 올라주니까 예, 지루하지 않게 기다릴 수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조합원 수 800여 명, 계획 세대 수는 2,400세대로 해서 역세권 개발로 했을 때는 한 10%, 20% 정도는 한강뷰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단지로 해서 한강뷰를 해서 프리미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이 부분도 경쟁력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이 계획도면입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예, 녹지율이 상당하죠. 예, 웰빙 주거환경도 가져갈 거고.
고덕그라시움 대장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사업성 매우 좋고, 분양 시세 원룸 5억 초중반, 투룸은 5억 후반에서 6억 중반, 투자 금액은 3억 중후반대로 만나볼 수 있는 매물들이 있습니다. 현장도 알아보시고요. 좋은 매물 찾으실 때 고민되시면 연락 주세요. 자세한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시간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번호는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오늘 저희가 드린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즐겁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